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목요일 밤 11시 요양병원 야간 근무를 마쳤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발이 무거웠어요. 6시간 동안 서서 일한 탓도 있었지만 집에 돌아가도 또 잠 못 이룰 거라는 생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병원 현관문을 나서니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11월 중순 겨울이 코앞까지 온 밤 공기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혼자 서 있었어요. 이 시간엔 배차 간격이 길었죠. 15분을 기다려 버스에 올랐고 창밖으로 어두운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불 꺼진 상가들, 텅 빈 인도, 가로등 아래 홀로 걷는 사람. 모두 저처럼 외로워 보였어요. 새벽 12시 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둠이 저를 맞이했어요. 불을 켜지 않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죠. 남편이 떠난 후 큰 집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딸 수연이는 부산에 시집갔고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죠.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어요. 핸드폰을 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이 흘렀는데 전혀 졸리지 않았어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밤마다 이랬어요. 처음엔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잠은 오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수면제도 받아봤지만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찜질방이었어요. 핸드폰으로 딸에게 온 카톡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왔더군요. 손자 세준이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18개월 된 아기였죠. 엄마, 세준이가 오늘 할미했어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가슴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수연이는 한 달에 한두 번 영상통화를 할 뿐이었어요. 엄마, 미안해. 세준이 보느라 정신이 없어. 늘 하는 말이었죠. 이해했습니다. 젊은 엄마가 육아로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외로움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새벽 1시 반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편한 트레이닝복에 패딩을 걸쳤어요. 가방에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이렇게 찜질방에 가는 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몰랐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끝났습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에 24시간 대형 찜질방이 있었어요. 새벽 2시 찜질방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죠. 프런트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손님, 오늘도 수면실이세요? 네, 오늘도요. 얼마나 자주 왔으면 직원이 저를 기억할까요? 씁쓸했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락커키를 받았어요. 탈의실에서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수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황토와 소금 그리고 사람들의 땀 냄새가 섞인 특유의 냄새였죠. 수면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이 저를 삼켰어요. 문이 닫히며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눈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죠. 천천히 앞으로 걸으며 빈자리를 찾았어요. 여러 명이 이미 누워 있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숨소리들이었죠.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편히 잘 수 있다는 게요. 왼쪽 구석에 빈자리가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걸어가 그곳에 누웠습니다. 담요를 덮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얕은 숨, 깊은 숨, 코 고는 소리.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유독 귀에 들어왔습니다. 거칠고 불안정한 숨소리였어요. 오른쪽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죠. 누군가 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뒤척이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 저와 똑같았어요. 나만 잠 못 이루는 게 아니구나.
위안이 됐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숨소리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옆자리 사람이 또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담요 속에서 무언가 제 손을 스쳤어요. 따뜻하고 거친 느낌이었습니다. 손이었어요. 깜짝 놀라 움찔했습니다. 옆 사람도 놀란 듯 손을 확 뺐죠. 죄송합니다.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부드러웠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둠 속이라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말하기 편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두근거리는지 몰랐어요. 그냥 누군가의 손이 스친 것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그 따뜻한 느낌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옆 남자도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았어요. 계속 뒤척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누워만 있을 뿐 잠들지 못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새벽 3시쯤 됐을 것 같았어요. 그때 옆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잠이 안 와서요. 자주 와요. 저도 그래요. 잠이 안 옵니다. 공감이 됐어요. 이 사람도 저처럼 외롭고 잠 못 이루는 사람이구나. 어둠 속에서 목소리만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안 오세요? 한 2년쯤 됐어요. 저는 5년이요. 오래되셨네요. 네, 이젠 익숙해졌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매일 밤이 힘들었죠. 하지만 이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제 힘듦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요. 네, 힘들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이 사람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외로움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 어둠 속에선 저와 이 남자만 깨어 있는 것 같았죠. 고요했어요. 그 고요 속에서 우리 둘만의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태수예요. 전 은이요. 이름을 나눴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이름을 나누다니 이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담요 속에서 또 손이 닿았어요. 이번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태수가 제 손을 살짝 잡았거든요. 따뜻하고 거칠었어요. 일을 많이 한 사람의 손이라는 게 느껴졌죠. 이래도 될까요? 조심스러운 물음이었어요.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5년 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온기였으니까요. 네, 괜찮아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을 잡은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일 수도 30분일 수도 있었어요. 어둠 속이라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태수의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어요. 따뜻하고 거칠었죠. 일을 많이 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뒤척이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우리 둘 주변은 고요했어요.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이런 떨림을 잊고 살았습니다. 일과 외로움에 묻혀 지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담요 속에서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괜찮아요? 라고 작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도 떨렸어요. 네, 괜찮아요. 대답하며 태수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빠른 숨소리였죠. 저도 오랜만이에요. 태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런 감정이요. 2년 동안 잊고 살았어요. 공감이 됐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외로움 속에서 이런 감정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5년이요.
힘드셨겠어요. 당신도요.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같은 외로움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태수가 더 가까이 왔습니다. 담요 속에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래도 괜찮을까요? 또다시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죠. 대답 대신 저도 태수를 향해 몸을 기울였어요. 어둠 속에서 태수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5년 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체온이었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때 옆 사람이 갑자기 뒤척였습니다. 몸을 돌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죠.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어요.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옆 사람이 다시 고르게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잠든 것 같았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죠. 들킬 뻔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긴장감이 더 떨리게 했습니다. 태수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조용히 해야 해요라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귀에 닿았죠. 소름이 돋았어요. 네. 작게 대답했습니다. 담요 속에서 태수가 조심스럽게 저를 안았어요.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요. 제 등에 태수의 손이 닿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은희 씨. 네. 이러고 싶었어요. 오랫동안요.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 외로움, 이 텅 빈 마음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태수가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태수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요. 담요 속이라 보이지 않았지만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괜찮아요? 태수가 계속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대답했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살아있다는 걸 느꼈죠. 태수의 손이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제 팔을, 어깨를, 목덜미를 천천히 만졌어요. 떨리는 손길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죠. 마치 소중한 것을 만지듯이요. 저도 태수에게 손을 뻗었어요. 담요 속에서 태수의 팔을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근육이 단단했죠.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태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제 숨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수도 소리를 참는 것 같았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저도 떨렸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걸 멈추지 못하는지요. 4년 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4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태수의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손가락을 깍지 끼듯이요. 꽉 잡았습니다. 은희 씨, 정말 좋아요. 저도요. 태수 씨, 담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만졌어요. 조용히,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손으로만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태수의 손길에서 온기가 느껴졌어요. 제 손길도 태수에게 전해졌을 거예요. 5년 동안 비어있던 무언가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완전하진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이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어요. 담요 속에서 태수와 함께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땀이 났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태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요. 제가 고마워요. 서로에게 감사했습니다. 이 외로운 밤에 서로를 만났다는 것이요. 잠시 후였어요. 문 쪽에서 불빛이 스쳤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직원인 것 같았죠. 순찰하는 소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움직이지 않았어요. 담요를 턱까지 끌어올리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들킬까봐 무서웠죠.
손전등 불빛이 천천히 수면실을 비췄어요. 사람들 얼굴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쪽으로도 불빛이 왔어요. 눈을 꽉 감았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불빛이 사라졌어요. 직원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죠. 한숨을 쉬었어요. 놀랐어요. 태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긴장과 흥분이 섞인 기분이었습니다. 태수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또 올 거예요. 직원들이 1시간마다 순찰하거든요. 어떻게 아세요? 저도 여기 자주 와요. 잠이 안 와서요. 같은 이유였습니다. 외롭고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죠. 그럼 조심해야겠네요. 네,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조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감정을, 이 온기를 계속 느끼고 싶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둘 다 가만히 누워 서로의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수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조금 전보다 고르고 차분해졌죠. 은희 씨. 네. 후회하진 않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태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후회할까요? 잠시 생각했어요. 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정말요? 네, 정말이요. 당신은요? 저도요. 후회 안 해요. 다행이었습니다. 서로 같은 마음이었죠. 그럼 됐어요. 태수가 작게 웃었어요. 어둠 속이라 얼굴은 안 보였지만 목소리에서 미소가 느껴졌습니다.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5년 만에 이렇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외롭지 않은 웃음이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쯤 됐을 것 같았어요. 몸이 나른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잠들고 싶지 않았어요. 이 순간이 끝날까봐 두려웠죠. 태수도 같은 마음인지 계속 깨어 있었어요. 은희 씨, 일은 뭐 하세요? 요양병원에서 일해요. 야간 파트타임이요. 힘들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당신은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일해요. 몸이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일이 있으니까요.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어요. 나이도 물었습니다. 저는 57이에요. 저는 60이요. 5살 차이였죠.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은요? 태수가 물었어요. 남편은 5년 전에 떠났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부산에 시집 갔어요. 외로우시겠어요? 네, 외로워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저도요. 가족을 잃었어요. 태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슬픔이 묻어 있었죠. 더 묻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네, 힘들어요. 그래서 잠이 안 와요. 저도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외로움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조금은 덜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담요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태수와 가까이 붙어 있으니 따뜻했어요. 은희 씨. 네. 오늘 연락처 교환할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한다는 건 다시 만난다는 뜻이었죠. 이 만남이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요. 태수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고마워요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아침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밝은 곳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 실망하진 않을까요? 이 어둠 속 만남이 현실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생각했어요. 적어도 오늘 밤은 이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다고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태수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어둠을 바라봤죠. 천장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손은 여전히 태수와 맞잡고 있었어요. 은희 씨, 안 주무세요? 태수가 작게 물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저도요. 둘 다 잠들지 못했어요. 아까 일어난 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곧 다가올 아침이 두려워서였을까요? 새벽 5시쯤 됐을 것 같았어요. 주변에서 누군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가는 사람이었죠.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깨어나네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불안했어요.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밝아지면 이 만남이 끝날 것 같았죠. 태수도 같은 생각인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은희 씨. 네. 지금 괜찮아요?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는 말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대답했어요. 이번엔 말이 없었어요. 태수가 조용히 저를 안았습니다. 아까보다 자연스러웠죠. 덜 떨렸어요. 담요 속에서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처음보다 익숙했습니다. 떨림은 적었지만 감정은 더 깊었어요. 태수의 손이 제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요. 서두르지 않았죠. 괜찮아요? 태수가 또 물었어요. 네, 좋아요. 정말 좋았습니다. 첫 번째보다 편안했어요. 긴장보다는 설렘이 컸죠. 태수의 손이 제 목덜미로, 어깨로, 팔로 천천히 내려왔어요. 더 깊이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는 떨렸다면 이번엔 여유가 있었어요. 저도 태수의 얼굴을, 목을, 어깨를 천천히 만졌습니다. 어둠 속이라 보이진 않았지만 손끝으로 느껴졌어요. 태수의 숨결, 체온, 떨림이요. 은희 씨 너무 좋아요. 태수가 속삭였어요. 저도요. 대답하며 태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을 깍지 끼고 꽉 잡았어요.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손길이 아니라 마음도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죠. 세상에 우리 둘뿐인 것 같았어요.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5년 동안 텅 비어있던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았죠. 완전하진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손으로만이었지만 이걸로 충분했습니다. 결핍이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을 나누는 위로일까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태수와 함께 누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땀이 식으며 몸이 차가워졌어요. 담요를 다시 덮었죠. 고마워요, 은희 씨. 제가 더 고마워요. 서로에게 감사했습니다. 밖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수면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새벽 6시쯤 된 것 같았죠. 벌써 아침이네요. 태수가 아쉬운 듯 말했어요. 그러게요. 저도 아쉬웠습니다. 이 어둠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밝아지면 현실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 알람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누군가 하품을 했어요. 수면실이 조금씩 소란스러워졌죠. 곧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네.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태수가 다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 씨, 한 번만 더. 속삭이듯 말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한 번 더요? 지금요?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지금요? 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이라는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마지막일까요? 다시는 못 만날까요? 알겠어요.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였어요. 이번엔 절실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 간절했죠. 주변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발소리, 속삭이는 소리, 물건 챙기는 소리.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했어요. 태수가 제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깍지 끼듯이요. 놓지 않으려는 듯이요. 저도 꽉 잡았어요. 이번엔 천천히가 아니었습니다. 급하지도 않았지만 간절했어요.
태수의 손이 제 얼굴을, 목을, 어깨를, 팔을 마치 기억하려는 듯이요. 잊지 않으려는 듯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수의 얼굴을, 목을, 가슴을, 팔을 손끝으로 기억하고 싶었어요. 이 용기를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별이 아쉬웠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는 게 두려웠죠. 태수의 손이 제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저도 놓지 않았어요. 담요 속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맞잡았어요. 가장 절실하고 가장 간절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더 꽉 잡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아침 7시, 수면실 불이 켜졌어요. 환한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죠.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었어요. 태수와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담요를 접었어요. 주변을 정리했죠. 처음으로 태수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환한 불빛 아래에서 본 태수는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62세 남자였어요. 흰머리가 섞인 짧은 머리, 주름진 얼굴, 피곤해 보이는 눈. 하지만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태수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57세 아줌마로 보일까요? 실망했을까요? 생각보다 예쁘시네요. 태수가 쑥스럽게 말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태수가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웃음꽃이 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죠. 저도 웃음이 났어요. 태수 씨도 괜찮으세요? 괜찮다니요. 늙은이잖아요. 저도 늙었어요. 서로 웃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수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각자의 탈의실로 향했으며 수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각자의 탈의실로 향했으며 수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각자의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세수하고 머리 말리고 옷 갈아입는 사람들이요. 여기서 헤어져야겠네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네. 아쉬웠어요. 조금 더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연락처 교환할까요? 태수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네, 좋아요. 저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교환했어요. 태수 이름을 저장했습니다. 강태수? 처음 알았어요. 성이 강 씨였구나. 최은희 씨네요. 태수도 제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네. 서로 웃었어요. 이제 진짜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연락드려도 될까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연락 주세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태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또 봬요. 네, 또 봬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태수가 남자 탈의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여자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태수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수도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탈의실에서 세수하고 머리를 말렸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밤새 앉아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이상하게 얼굴에 홍조가 돌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처음 본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3번이나요. 믿기지 않았어요. 난 정신이 나간 거야?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부끄러웠습니다. 57세가 뭘 한 거죠? 10대도 아니고 말이에요. 하지만 후회되진 않았어요.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찜질방을 나왔어요. 새벽 8시였습니다. 밖은 환했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죠. 현실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15분 거리였죠. 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태수 씨, 정말 연락할까? 궁금했습니다. 아까는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후회할까요? 이상한 아줌마 만났다고 생각할까요? 불안했어요. 연락 안 오면 어쩌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내 집 냄새였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태수 번호를 받습니다. 강태수? 이름을 보니 실감이 났어요. 정말 만났구나. 꿈이 아니었구나. 메시지를 보낼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 할까 봐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연락 오겠지 아마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까 찜질방 수면실 천장과 달리 환했습니다. 아침이 왔네. 혼잣말이 나왔어요. 아침이 오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했었죠.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됐습니다. 헤어졌어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또 외롭겠지.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지만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태수 생각이 났어요. 따뜻한 손, 거친 숨소리, 속삭이는 목소리. 연락 주세요, 태수 씨.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 혼자였으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9시였어요. 목요일 밤 11시에 근무를 끝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아니, 정확히는 하룻밤이 지났죠. 정말 긴 밤이었어. 그렇게 혼잣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어요. 피곤에 지친 몸이 드디어 항복한 것 같았습니다. 잠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태수 씨 연락 주실 거죠? 금요일 오후 3시에 잠에서 깼어요. 6시간 정도 잔 것 같았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개운하지 않았죠.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카톡 알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 수연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엄마, 오늘 세준이 어린이집 갔어요. 잘 적응하네요. 히읗히읗. 사진이 함께 왔어요. 세준이가 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잘했네. 울진 않았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태수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아직 자고 있겠지.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태수도 밤새 앉았으니까 피곤할 거예요. 저녁쯤 연락 오겠죠.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저녁 7시, 8시, 9시. 연락이 없었습니다. 내일 오겠지. 핸드폰을 내려놓고 잤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역시 없었습니다. 태수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었죠. 왜 연락 안 하지? 불안했어요. 후회한 걸까요? 아니면 바빠서 연락 못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연락할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내가 먼저 연락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부담스러워 할까 봐요. 귀찮은 여자로 보일까 봐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일요일도 지나갔어요. 화요일 오후였어요. 친구 미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희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응, 그냥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란은 눈치가 빨랐어요. 25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죠.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나 다 알아. 무슨 일이야? 더 숨길 수 없었어요. 미란아. 사실은, 응? 나, 남자를 만났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요? 뭐? 진짜? 미란이 소리쳤어요. 응. 어디서? 어떻게? 누구야?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찜질방에서. 우연히. 찜질방? 거기서 남자를 만났다고? 응. 수면실에서. 전부 말했어요. 어둠 속에서 만났다는 것, 함께했다는 것, 연락처를 교환했다는 것까지요.
미란아, 나 정말 미쳤지? 미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란아? 은희야. 응? 그게 뭐 어때? 예상 밖의 반응이었습니다. 뭐,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 둘 다 혼자고, 둘 다 외로웠고, 서로 좋았던 거잖아. 그래도 뭐, 은희야, 너 5년 동안 혼자 살았잖아. 딸은 부산에 있고, 친구들은 바쁘고, 얼마나 외로웠어? 목이 메었어요. 많이 외로웠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서로 위로한 거지. 뭐가 문제야? 근데 연락이 없어. 뭐?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안 와. 벌써 5일째야. 먼저 연락해봐. 그럴 수가 있어? 부담스러워 할까봐. 몸 부담? 은희야, 너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 연락 안 오는 거. 응? 그럼 먼저 해. 후회하지 말고. 미란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근데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 거절당하면 어때? 지금이랑 똑같잖아. 어차피 연락 없는 거 맞는 말이었어요. 생각해 볼게. 은희야, 용기 내.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란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먼저 연락해봐. 후회하지 말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태수 번호를 눌렀어요. 메시지 창이 열렸죠. 안녕하세요, 태수 씨. 저 은희예요.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보낼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결국 지웠습니다. 안 돼, 아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수요일, 목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이 됐어요. 여전히 태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제 포기해야 하나? 마음이 무거웠어요. 목요일 밤 또 야간 근무였습니다. 환자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은희 씨,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요? 네. 아,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보여. 남자 생각하는 얼굴이야.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에이, 숨기지 마요. 좋은 일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얼마나 좋아. 할머니가 웃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요. 왜요? 연락이 없어요. 먼저 연락해보면 되잖아요. 또 같은 말이었어요. 미란도 그랬고 이 할머니도 그러고 계시네요. 용기가 안 나요. 은희 씨, 나이가 몇인데 그래요. 인생이 얼마나 길 것 같나요? 후회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뭘? 행복하세요, 은희 씨.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후회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태수 씨,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금요일 밤이 됐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죠. 끝난 거구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텅 빈 마음이었습니다. 바보같이 혼잣말이 나왔어요. 처음 본 남자와 하룻밤 보내고 연락 올 거라고 기대한 제가 한심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외로워. 5년 동안 이렇게 외로웠습니다. 그날 밤 짧은 순간 온기를 느꼈지만 이제 더 외로웠어요. 한번 느낀 온기가 사라지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카톡 알림이었어요. 누구지? 확인했습니다. 강태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어요. 은희 씨, 안녕하세요. 저 태수예요. 연락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데 10초가 걸렸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연락이 왔어. 2주 동안 기다렸던 연락이었죠. 손가락이 떨려서 답장을 제대로 칠 수가 없었어요. 3번이나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답장이 올까요? 바로 올까요? 아니면 또 기다려야 할까요?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현장 일이 너무 바빠서 핸드폰도 거의 못 봤어요.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바빴다고요. 일이 바빴다는 거죠. 저를 싫어해서 연락 안 한 게 아니라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일 많으셨나 봐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지방 현장에 2주 동안 내려가 있었어요. 숙소에 핸드폰 충전기도 없어서 지방 현장이요? 아,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은희 씨가 더 힘드셨죠. 연락도 없이. 정말 미안해요. 마음이 녹았어요. 미안하다고 하는 거 보니 저를 생각하긴 했나 봐요. 괜찮아요, 정말. 이렇게 연락 주셔서 고마워요. 은희 씨. 네.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다시 만나자고요? 정말요?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쳐야 하는데 생각이 안 났어요. 뭐라고 해야 하죠? 네, 좋아요.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언제가 좋으세요? 언제가 좋냐고요? 당장이라도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순 없었죠. 저는 언제든 괜찮아요. 이번 주 금요일은 어떠세요? 금요일이요? 오늘이 금요일인데 다음 주 금요일이라는 거죠? 좋아요. 저녁 몇 시쯤 괜찮으세요? 밤 11시쯤요. 야간 근무 끝나고. 알겠습니다. 그럼 찜질방에서 볼까요? 찜질방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이요. 네, 좋아요. 그럼 금요일 밤 11시 반쯤 찜질방 앞에서 봬요. 네, 그때 봬요. 대화가 끝났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시 만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꿈인가 싶었습니다. 방금 태수와 카톡한 게 현실인가요? 메시지 창을 다시 열어봤어요. 진짜였습니다. 태수가 연락했고 만나자고 했어요. 웃음이 났어요. 혼자 침대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바보 같았죠? 일주일. 금요일까지 일주일이 남았어요.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길게 느껴졌어요. 토요일에는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갔고 월요일부터는 야간 근무를 하면서도 자꾸 시계만 봤습니다. 은희 씨,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동료 영숙이가 물었지만 그냥 웃기만 했어요. 목요일 밤, 내일이면 태수를 만난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이 왔어요. 오후 5시 요양병원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일했지만 머릿속은 태수 생각뿐이었어요. 밤 11시 근무가 끝났습니다. 서둘러 병원을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대신 바로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15분을 걸어 찜질방 앞에 도착했어요. 밤 11시 20분이었습니다. 10분 일찍 왔네요. 입구 앞에서 기다렸어요. 추웠습니다. 11월 말이라 바람이 차가웠어요. 패딩을 여몄지만 추위가 느껴졌죠. 하지만 떨림은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긴장됐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1시 25분이었습니다. 곧 오시겠지.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태수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태수도 저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걸음이 빨라졌죠. 가까워졌습니다. 3주 만에 보는 태수였어요. 은희 씨, 태수 씨, 서로 이름을 불렀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준비했던 말이 다 날아갔죠. 추우셨죠? 오래 기다리셨어요? 태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10분 동안 기다렸지만 그렇게 말할 순 없었죠. 다행이네요. 들어갈까요? 네. 찜질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웃었어요.
어머, 은희님, 오랜만이시네요. 네, 오랜만이에요. 입장료를 내고 락커 키를 받았습니다. 태수도 입장했어요. 수면실에서 볼까요? 태수가 물었어요. 네. 탈의실로 갔어요.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수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3주 전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어둠이 저를 맞이했죠. 사람들이 누워 자고 있었어요. 태수가 이미 안에 있었어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옆자리를 가리켰어요. 조용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담요를 덮었어요. 어둠 속에서 태수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3주 전처럼요. 은희 씨. 네. 보고 싶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태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연락 못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2주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은희 씨 생각만 했어요. 정말요? 네.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항상 생각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매일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걱정하셨죠? 네. 조금요. 앞으론 그러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태수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믿고 싶었어요. 이 사람 말을요. 저 믿어도 될까요? 네, 믿어주세요. 어둠 속에서 태수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은희 씨.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어색하지 않았죠. 은희 씨. 네. 저 지금 태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대답했어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저를 안았습니다. 3주 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담요 속에서 태수와 함께 했습니다. 네 번째였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태수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은희 씨. 네. 정말 좋아요. 저도요. 담요 아래 어둠 속에서 태수를 느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깊고 무겁게 내쉬는 숨이었죠. 제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태수의 손이 제 등을 감싸 안았어요. 넓고 따뜻했습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등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죠. 가까워졌어요. 더 가까이요. 주변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우리만의 세계였으니까요. 3주 전과 같은 어둠이었지만 느낌은 달랐어요. 더 깊었습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진짜 서로를 원하는 것 같았죠. 은희 씨, 당신을 느껴요. 저도요. 태수 씨가 느껴져요. 온기가 전해졌어요. 뜨겁고 강렬했습니다. 은희 씨,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서로에게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담요 속에서 태수와 함께 누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편안했어요. 3주 전처럼 긴장하지 않았죠. 은희 씨. 네. 제 집에 갈래요? 깜짝 놀랐어요. 집이요? 네. 여기서 나가서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대로 이야기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아요. 대답했어요. 새벽 3시쯤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11월 말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죠. 제 집이 여기서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예요. 그래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함께 걸었습니다. 어둠 속 거리를 둘이서요. 말은 없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태수 얼굴이 보였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따뜻한 표정이었죠. 저기에요. 태수가 낡은 빌라 하나를 가리켰어요. 3층 건물이었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계단은 낡아 보였죠. 2층이에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2층 맨 끝 방이었습니다. 태수가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좁고 지저분하지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좁았어요. 6평 정도 되는 원룸이었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어요. 구석에 빈 소주병이 10개쯤 놓여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곳이라. 태수가 민망해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어요. 태수가 사는 곳이니까요. 벽에 사진이 몇 장 붙어 있었어요. 건설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큰 빌딩을 짓는 모습이었죠. 건설 현장 사진이에요? 네. 제가 일한 곳들이에요. 태수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지은 아파트고 이건 올해 지은 빌딩이에요.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멋있네요. 고마워요. 태수가 웃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태수도 옆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은희 씨. 네. 할 말이 있어요. 태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말씀하세요. 제가 가족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네. 7년 전이에요. 태수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제가 운전했고 옆자리에 아내가 있었어요. 뒷자리엔 아들이 타고 있었죠.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비가 왔어요. 길이 미끄러웠죠. 커브길이었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갑자기 앞에 차가 급정거했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미끄러졌어요. 태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중앙선을 넘어갔고 반대편에서 트럭이 왔어요. 피할 틈도 없었죠. 쾅 하는 소리가 났고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태수 씨, 깨어났을 때 병원이었어요. 의사가 말했죠. 아내는 현장에서 숨졌고 아들은 병원으로 오는 중에 숨졌다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만 살았어요. 저만요.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제 죄예요. 제가 죽였어요. 제 가족을요.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사고였잖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속도를 줄였어야 했죠. 태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7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죠. 그래서 잠이 안 와요. 눈만 감으면 그날이 생각나거든요. 이해가 됐어요. 태수도 저처럼 외로웠고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신 거예요? 구석에 있는 소주병들을 가리켰습니다. 네. 사고 후에 시작했어요. 술을 마셔야 잠이 왔어요. 눈만 감으면 그날이 떠올라서요. 하지만 은희 씨를 만나고 나서 태수가 저를 봤어요. 술 냄새가 안 나네요. 네. 줄였어요. 왜요? 은희 씨 때문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신이 필요해요. 술보다 혼자보다 은희 씨가 필요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당신이 필요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태수가 저를 안았어요. 고마워요, 은희 씨. 저도 고마워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상처받은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침대에 함께 누웠습니다. 좁았지만 괜찮았어요. 오히려 가까이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은희 씨. 네. 저 지금.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찜질방이 아니었어요. 태수의 집이었죠.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5번째였어요. 이번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어둠 속이 아니라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였죠. 은희 씨, 예쁘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태수가 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따뜻했습니다. 태수의 손이 제 어깨에서 팔로 다시 허리로 천천히 움직였어요. 거칠지만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죠. 마치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정말 좋았습니다. 태수의 체온이 전해졌어요.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숨소리가 가까이 들렸죠. 거칠어지는 호흡, 빨라지는 심장 소리까지도요. 제 손이 태수의 등에 닿았어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뜨겁고 축축했죠.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어요. 은희 씨, 태수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죠. 태수가 제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요. 리듬이 있었습니다. 제 호흡과 맞춰지는 리듬이었죠. 태수 씨, 네. 멈추지 마세요. 네. 안 멈출게요. 가까워졌어요. 더 깊이요. 그때 알았어요. 이게 위로구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거구나. 완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5년 동안 비어있던 무언가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텅 빈 방에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것처럼요. 저도 좋아요, 은희 씨. 태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외로웠어요. 7년 동안 혼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네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태수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죠. 제 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개의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뛰고 있었어요. 땀이 흘렀어요. 태수의 땀인지 제 땀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고 있었어요. 은희 씨, 행복해요. 저도요. 너무 행복해요.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순간, 이 감정, 이 용기를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태수와 함께 누워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땀이 식으며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이불을 덮었어요. 은희 씨, 네. 이제 잠이 와요. 정말요? 네. 은희 씨 옆에 있으니까요. 웃음이 났어요. 저도요. 이제 잠이 올 것 같아요. 그럼 잘까요? 네. 태수가 저를 안은 채 눈을 감았어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왔어요. 아침 8시쯤 깼습니다. 옆에 태수가 자고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죠.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에 갔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네. 혼잣말이 나왔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수가 깨어나 있었어요. 깼어요? 네. 은희 씨는요? 방금 일어났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오랜만에요. 저도요. 서로 웃었습니다. 은희 씨, 네. 우리 어떻게 할까요? 태수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어떻게요? 이렇게 만나는 거 계속해도 될까요? 고민했어요. 계속 만나도 될까요? 재혼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만나기만 할까요? 저는, 네, 재혼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태수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가끔 만나는 걸로 할까요? 네,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요? 네. 금요일마다요? 좋아요. 약속했습니다. 재혼은 하지 않지만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기로요. 은희 씨. 네.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서로 웃었습니다. 이게 우리만의 방식이었어요. 2주가 지났어요. 금요일마다 태수를 만났습니다. 어떤 주는 찜질방에서, 어떤 주는 태수 집에서요. 한 달이 됐을 때 친구 미란에게 전부 털어놓았어요. 미란아, 나 그 사람 계속 만나고 있어. 진짜? 잘 됐다. 어때? 좋아? 응, 좋아. 정말 좋아. 재혼은 언제 해? 재혼은 안 해. 뭐? 미란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냥 이렇게 만나기로 했어. 매주 금요일마다. 그것도 괜찮네.
중요한 건 은희가 행복하다는 거잖아. 응, 행복해. 정말 행복했어요.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3달째 되던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태수와 찜질방에서 만났습니다. 은희 씨, 오늘은 제 집 말고 은희 씨 집에 가도 될까요? 제 집이요? 네. 은희 씨가 사는 곳이 궁금해요. 생각해보니 태수는 제 집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좋아요. 가요. 함께 제 원룸으로 갔습니다. 새벽 3시 집에 도착했어요. 여기에요.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수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깨끗하네요. 혼자 살아서 정리가 쉬워요. 태수가 방을 둘러봤어요. 작은 침대, 화장대, 옷장이 보였죠. 따뜻한 느낌이에요. 은희 씨답네요. 그래요? 네. 태수가 웃었습니다. 침대에 함께 앉았어요. 은희 씨. 네. 여기 편하네요. 그래요? 네. 은희 씨 냄새가 나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무슨 냄새가? 좋은 냄새요.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 태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은희 씨 집에서 함께 해도 될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네. 좋아요. 이번엔 제 집이었습니다. 제 침대에서, 제 공간에서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저를 눕혔어요. 제 침대 위에서요. 은희 씨. 네. 태수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마치 소중한 것을 다루듯이요. 예쁘세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태수가 제 볼을 어루만졌어요. 따뜻한 손바닥이었습니다. 거친 손이지만 온기가 있었죠. 가까워졌어요. 태수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그 다음은 볼, 그 다음은 목이었죠.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태수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했어요. 제 손이 태수의 등으로 갔어요. 넓고 따뜻한 등이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죠.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요. 태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귓가에서 들렸습니다. 뜨겁고 무거운 숨이었죠. 은희 씨, 정말 좋아요. 저도요. 태수 씨, 더 가까워졌습니다. 더 깊이요. 태수의 손이 제 등을 감싸 안았어요.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뜨겁고 따뜻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태수의 심장 소리도 들렸습니다. 2개의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뛰고 있었어요. 은희 씨. 네. 당신이 좋아요. 정말로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요. 당신이 좋아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태수의 땀인지 제 땀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고 있었어요. 은희 씨. 행복해요. 저도요. 너무 행복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5년 동안 혼자였던 제 방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게, 이렇게 온기를 나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태수 씨. 네. 자주 오세요. 여기로요. 정말요? 네. 여기가 편해요. 우리 둘만의 공간 같아요. 저도 그래요. 편해요. 태수가 저를 더 꽉 안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였어요. 태수와 함께 누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 네. 이제 잠이 와요. 정말요? 네. 은희 씨 옆에 있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요. 이제 잠이 와요. 불면증이 사라졌어요. 태수가 웃었습니다. 5년 만이에요, 은희 씨. 저도요. 5년 만이에요. 서로 웃었어요. 태수가 저를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어요. 편안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죠. 그렇게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만났어요. 각자의 생활을 지켰죠.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금요일마다 만나 함께 밤을 보냈고 토요일 아침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소소하지만 행복했어요.
반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태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은희 씨, 저 요즘 건설 현장 일이 줄어서요. 왜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62세니까요. 그럼 어쩌려고요? 경비 일을 알아보고 있어요. 아파트 경비실이요. 그것도 좋겠네요. 일은 덜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수입은 줄겠죠. 괜찮아요. 저도 일하잖아요. 태수가 저를 봤어요. 은희 씨, 우리 함께 살아가요. 재혼은 안 해도 서로 의지하면서요. 고마워요. 태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태수 씨. 1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매주 금요일마다 만났습니다. 태수는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요양병원에서 일했죠. 금요일 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여는데 안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태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오늘 일찍 끝났어요. 먼저 와서 기다렸어요. 열쇠는요? 은희 씨가 준 열쇠로요. 맞아요. 한 달 전에 제 집 열쇠를 태수에게 줬었죠. 들어오세요. 피곤하시죠? 태수가 제 가방을 받아줬어요. 고마워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수가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마시세요. 고마워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은희 씨. 네. 이렇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요. 저도요. 집에 오면 당신이 있다는 게 좋아요. 태수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도 함께 했어요. 제 침대에서요. 편안하게, 천천히요. 은희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태수 씨.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서로를 꽉 안았어요. 이게 우리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결혼은 안 했지만 매주 만났어요. 각자의 집이 있었지만 함께 있었죠. 완벽하진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57세와 62세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진짜 사랑이었어요.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58세가 됐어요. 태수는 63세가 됐죠. 여전히 매주 금요일마다 만났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였어요. 오늘은 야간 근무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쉬는 금요일이 있었거든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 먹을 양으로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수가 서 있었어요. 경비 일을 마치고 온 것 같았습니다. 경비복을 입고 있었죠. 은희 씨, 다녀왔어요. 어서 와요. 씻고 오세요. 태수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익숙했어요. 1년 반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만났으니까요. 태수가 샤워를 하는 동안 밥상을 차렸어요. 따뜻한 김치찌개, 흰 쌀밥, 깍두기,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저녁이었습니다. 다 됐어요? 샤워를 마친 태수가 나왔어요. 네, 앉으세요. 함께 밥상에 앉았습니다. 오늘 일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아파트 주민분들이 다 좋으세요. 다행이네요. 은희 씨는요? 오늘 쉬는 날이죠? 네, 집에서 쉬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힘드셨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소소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어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희 씨, 김치찌개 맛있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항상 맛있어요. 태수가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태수가 도와줬습니다. 제가 설거지하면 태수가 닦아줬죠. 은희 씨. 네. 마치 부부 같아요. 웃음이 났어요. 부부는 아니지만 비슷하죠. 네, 비슷해요. 서로 웃었습니다. 밤 10시쯤 됐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은희 씨. 네. 졸려요. 그래요? 그럼 자요. 네. 침대로 갔습니다. 함께 누웠어요. 태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은희 씨. 네. 오늘은 그냥 자고 싶어요. 웃음이 났어요. 그래요, 그냥 자요. 고마워요. 태수가 제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어요. 편안했습니다. 1년 반 전만 해도 매일 밤 잠을 못 잃었는데 이제는 태수 옆에서 편히 잤어요.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살며 외로웠는데 이제는 외롭지 않았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태수를 만났고 함께 저녁을 먹었고 함께 잤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어요. 재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살았죠. 하지만 행복했어요. 서로를 의지했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눈을 떴습니다. 옆에 태수가 자고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토스트를 구우며 생각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1년 반 전 그날 밤 찜질방을 떠올렸어요. 어둠 속에서 처음 손을 잡았던 그 순간.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 본 남자인데.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소리 지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안 그랬어요. 왜 그랬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끌렸어요. 자석처럼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외로움, 욕망, 호기심, 다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부끄럽지만 정말 두려웠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두려움만 쌓였어요. 다시 누군가를 만나는 게 무서웠죠. 상처받는 게, 거절당하는 게, 실망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집과 병원만 오갔죠. 친구들이 소개팅 한번 해볼래? 물으면 아니야, 괜찮아 했어요. 딸이 엄마, 재혼 생각 없어? 물으면 난 혼자가 편해했죠. 강한 척 했습니다. 나 혼자도 잘 살아 하면서요. 하지만 강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약했던 거예요. 움직일 용기가 없었던 거죠. 변화가 무서웠던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기 싫었어요. 내 안에 이런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걸요. 외롭고 목마르고 원하는 감정들이요. 57세 여자가 무슨 부끄러웠어요. 감추고 싶었죠. 그런데 그날 밤 찜질방 어둠 속에서 인정했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내 안에 나약함이 있다는 걸, 내 안에 어두운 욕망이 있다는 걸. 그리고 괜찮았어요. 그게 나였으니까요. 숨기지 않아도 됐어요. 어둠 속이었으니까요. 태수도 제 얼굴을 볼 수 없었고 저도 태수 얼굴을 볼 수 없었죠. 그래서 더 솔직해질 수 있었어요. 제 안의 두려움을, 나약함을, 어둠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게 진짜 나였어요. 은희 씨? 태수가 깨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잘 잤어요? 네, 잘 잤어요. 태수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뒤에서 저를 안았어요. 아침 먹을 거예요? 네, 먹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토스트를 접시에 담고 커피를 탔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은희 씨. 네. 행복해요. 저도요. 서로 웃었습니다. 오후 2시쯤 태수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주에 봐요, 은희 씨. 네, 조심히 가요.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행복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게 있나요? 두려움, 다시 시작하는 게 무서우신가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거절당하는 게, 상처받는 게 두려우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5년 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나약함, 혼자는 외롭지만 움직일 힘이 없으신가요?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약하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강한 척했지만 정말 약했습니다. 어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있으신가요? 숨기고 싶은 욕망이,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57세에 무순하면서 감췄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인정했어요. 괜찮았습니다. 그게 저였으니까요. 인간이니까요. 나이 들었다고 엄마라고 할머니라고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우리도 두렵고 약하고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혹시 이런 말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재혼? 뭐하러 해? 혼자가 편한데. 평생 남자 뒷바라지 했는데 또 해? 나는 혼자도 전혀 안 외로워.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친구들한테요. 딸한테요. 그리고 저 자신한테요. 나 괜찮아, 혼자가 편해. 근데 진짜 그랬을까요? 밤에 침대에 누우면, TV 끄고 불 끄면 고요한 새벽 2시에 정말 괜찮았을까요? 아니었어요. 저의 진짜 내면의 아이는 외롭고 무서워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왜냐면 인정하는 순간 약해 보일 것 같았으니까요. 나약한 사람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더 강하게 말했어요. 나는 괜찮아. 혼자가 좋아. 친구도 있고 취미도 있어. 낮에는 정말 그랬어요. 친구 만나고 산책하고 책 읽고 TV 보고 괜찮았어요. 진짜로요. 하지만 밤에는 혼자 남았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왔어요. 나는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아. 이렇게 혼자 죽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요. 그럴 때마다 억눌렀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 나는 강해. 괜찮다고. 근데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외로워졌어요. 그러다가 그날 밤 찜질방 어둠 속에서 인정했어요. 나 외롭구나. 나 약하구나. 나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렇게 제 감정을 다독거려줬어요. 억누르지 않고요. 부정하지 않고요. 그냥 인정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편해지더라고요. 약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움직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시나요? 낮에는 나 괜찮아 하면서 밤에 혼자 있을 땐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시나요? 그런 생각하는 나 자신이 싫으신가요? 괜찮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누르지 마세요. 부정하지 마세요.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세요. 낮에 말하는 나와 밤에 생각하는 나가 다르다면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이니까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올 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억누르지 말고 다독거려 주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태수를 만났어요. 여러분은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남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의 외로움을, 내 안의 나약함을, 내 안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리고 그게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이 기다려져요. 토요일 오후에 혼자도 괜찮고요. 이제는 혼자 있을 때도 부정적인 생각이 덜 올라와요. 가끔 올라와도 괜찮아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렇게 말해주니까요. 창밖 햇살이 따뜻합니다. 5년 전엔 몰랐어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요. 저는 살아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러길 원했기 때문이죠.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